자, 서정욱 변호사, 매주 또 전당대회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전당대회 하나는 다뤄야지. 예, 이번 주는 이제 일단 이준석계가 출마한 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세. 4강 예. 어떻게 될지. 네네. 뭐 이게 그럼 최고위원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죠. 예. 이번 주에 근데 공식 출범했으니까. 네. 일단 이게 이준석계가 꿈틀꿈틀하고 있어 이게. 꼭 이게 연탄가스처럼 바퀴벌레처럼 또 이게 전당대회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확실하게 저는 심판해야 된다. 그렇지. 예. 특히 지금 이게 천하람. 천하람. 천하람은 이게 대구인데 원래는 전라도에 가 있죠. 예. 아마 이제 이준석계죠. 당대표. 이준석 완전 똘만이야. 당대표를 넣었는데 자기들은 상당히 지금 바람을 일으킨다. 뭐 바람 어떤 같은 자들에게 뭐 소리야, 결선까지 투표 간다. 웃기고 최하 하지. 3이다. 예.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유승민이가 또 8%밖에 안 노는데 예. 천하람에게 과연 더 놓을까? 에이, 이런 이제 컷오프야, 컷오프. 예, 제가 보기에 지금 좌파들 엄청나게 띄우고 있습니다. 천하람을. 그러니까 좌파가 뛰어갈 왜냐하면 수는 이게 없어. 좌파들은 예. 천하람이를 통해서 윤석열 그렇지. 공격하려고 그렇지. 대통령을. 왜냐면 천하람이가 각종 방송마다 나와서 이준석 띄우고 윤석열 공격했거든. 예. 그게 듣기 좋았거든. 걔네들은. 그러니까 천하람에서 저 윤석열 공격해라 이건데, 이번엔 책임당원만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 역선택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패널하고 내기를 했죠. 예. 그 패널은 무조건 3위 안에 든다. 노웨이. 저는 이게 못 든다. 못 들어요, 뭐.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아마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이게 이준석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그때하고 다. 지금 이게 이번에 청와대 대변인과는 이도운 선배라고 있잖아요.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죠. 네. 저하고 이제 유튜브도 하고 방송을 많이 합니다. 채널 A, 어벤져스 유튜브도 있고. 근데 이도운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 갔는데 옛날에 그랬더라고. 자기도 이준석이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여기 기대를 했었대. 젊은 사람이 이게 좀 뭔가 보수를 혁신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너무 실망해가지고 가장 방송에서 이준석을 매섭게 깐 게 이도운 논설위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될 때 있잖아. 그때는 이게 모르니까 본질을. 우리가 이게 좀 기대가면 표가 좀 나왔지. 그리고 역선택이 있었고 예. 여론조사에. 근데 이전에 이게 이준석이나 일당들의 우리가 이제 본질을 다 봤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정체를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우리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따라서 옛날 이준석이 돌풍 때처럼 그러지 않을 거다. 택도 없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이 천하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다음에 최고위원도 둘이 높거든. 허은하고 이제 김용태. 이 김용태 이자는 청년인데 청년인데 이게 장해찬이 겁나니까 장해찬이 무섭잖아. 인지도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최고위원으로 돌아섰거든. 청년 놓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용태. 확실하게 후원회장이 이준석입니다. 후원회장 이준석이야. 그다음에 여자 있잖아. 허은하. 얘도 이게 후원회장 이준석입니다. 이 두 명은 확실히 심판해야 돼요. 그럼. 김용태, 허은하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 들어오가 여기 지도마다 사사건건 시비 걸면 큰일 납니다. 이자들 전부 이게 유승민, 이준석, 그다음에 김용태, 허은하, 천하람 이자들에게 민주당보다 더 적이에요. 그럼. 우리 내부의 암적 존재는 외부의 적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북한의 핵무기보다 남한의 간첩이 더 무섭다. 그럼. 이것처럼 민주당의 정청래나 이런 자들보다 어디게 내부의 유승민, 이준석 이런 자들이 더 무서운 자들이에요. 외부에는 어차피 공격하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총질하면 전쟁할 때 보세요. 앞을 보고 총선할 때 뒤에서 갑자기 총질하면 방어가 안 되잖아. 방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것들 아주 그러니까 미리 떨겨야 됩니다. 이 세 명은 첫째 확실히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야 돼. 이 문제를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안철수하고 김기현 이게 좀 참 복잡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론상으로는 이게 안철수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 여론조사고 예. 책임 당원의 그건 또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는 다르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일반 여론조사잖아. 요거는 이게 지역별로 세대별로 이게 딱 이게 뭐 안배를 하니까 안배하잖아. 근데 우리 책임 당원은
대구 경북이 상당히 높아요. 많지. 인구 비례해서. 그다음에 그 5, 60대가 5, 60대가 또 많잖아. 그런 점을 이렇게 고려하면 책임 당원의 명부가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못 하잖아. 그 점에서는 이게 그 여론조사 좀 다를 거다. 그 점에서는 이게 김기현 후보가 좀 유리한 면도 있고. 근데 또 만만치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게 여론조사가 안철수가 앞서가면 항상 이게 그 대세 여론에 또 순응하는 책임 당원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일반 여론과 달리 김기현이가 조직으로 되면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나 이게 좀 큽니다. 정당성에서. 여론도 이게 압도해서 책임당도 압도해서 이겨야지. 아니 일반 여론을 졌는데 위원장들 막 당협위원장들 동원해서 조직표로 이겼다. 이럴 때는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이게 정당성에 좀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게 지적하는 거는 다시 한번 이게 말하지만 이제 장제원은 납작 엎드렸더라고. 제가 이게 장제원을 워낙 많이 깠더니 비판을 많이 했더니 그래도 이게 지금도 뭐 이철규 의원이나 여러 번 이게 놓아가지고 또 이게 지금 계속 그 안철수를 또 이게 자꾸 짓밟고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 왜냐하면 이게 나경원도 그래 밟아도 전부 이게 반발표가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도 이게 자꾸 뭐 그 선거대책 위원장이 김영우잖아. 김영우. 그분이 MB맨이잖아. 그 국회의원 했던. 예. 근데 그분이 뭐 어디 대통령실에 뭐 위원인가 봐. 뭐저 국민통합 위원. 근데 그런 위원 제가 10개 이상 했거든요. 진짜 위원 많이 했어요. 제가 복권위원, 사회상 통합단단, 미래기획 막 제가 위원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자리에 굳이 그걸 무리하게 해촉시켜가지고 또 이게 윤심이 여기 있다. 대통령이 해촉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신호 안 주도 아는 사람 다 알잖아. 이제 윤심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하면 반발심이 생깁니다. 지렁이도 이게 밟으면 꿈틀거리잖아. 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안 해도 타게 부드럽게 축제로 가도 알거든요.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하고 호흡 맞춰가 지도부 구성 누가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책임당원 그건 모르면 투표를 안 가겠지. 투표할 사람 다 알잖아. 이제는 이게 좀 더 축제로 화해로 이게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안철수를 자꾸 짓밟아 띄워준다니까. 그러게. 이런 식으로 지지를 떠잖아요. 원래 안철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지지율이 3위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이게 진짜 한번 이게 윤핵관이라는 소위 이분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예. 이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올까? 아니면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축제로 가야 되는데 뭐 자꾸 이게 너무 이게 전당대회가 이렇게 자꾸 분열로 이렇게 대립구도로 가는 게 이걸 좋아하고 부추기는 게 좌파들이거든. 요즘 이게 좌파들 풀어나가면 전부 다루는 게 뭐 천공하고 국민의힘 전당 이재명 걸 다루진 않아. 다루봤자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불리하니까. 지금 이걸 분열을 조장하면서 즐기고 있는 게 좌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가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게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화합으로 가가지고 이게 이기가 축제하다 다 껴안고 제가 그랬잖아. 이준석, 유승민계는 떼내더라도 적이니까 나경원, 안철수계까지는 우리가 포용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떼낼 수는 없잖아요. 둘이를. 그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래서 좀 이게 그 소위 윤핵관들이 윤심팔이는 좀 그만하고 이렇게 이제 정책으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김기현이가 자꾸 이게 숨잖아. 김기현의 고유 상표가 뭔지 정책이 뭔지 이걸 가지고 이게 좀 긍정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지. 지금 김기현 공약이 민방위 여자 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니까 그것도 자살 제가 보기에 자행입니다. 도움 안 돼요. 저도 이게 안보 보수지만 지금 갑자기 표를 의식해서 20, 30대 남자를 위해서 급조된 공약. 지금 이게 여성 우리나라에 2천만이 넘는데 이거 민방위 올라가면 시설이나 모든 게 준비나 여론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턱 들고 노니 남성 표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 표가 떨어져 나간다니까. 공약을 이렇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나 절차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외 공약이 잘 안 보여. 어떻게 내가 투명하고 공정 공천할지 뭐 할지 좀 이게 정책을 내가지고 정책으로 승부를 해라. 자꾸 이게 공격을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김기현 캠프 하는데 이게 요구하는 거죠.
저 잘 분석해 줬는데 그 대통령실과 윤핵관이 조금 자중할 필요 있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자중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경고망동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여론하고 저 책임당원 여론하고는 지금 다른다는 게 오늘 제가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했어. 예. 했더니 일주일 전에 당대표 누가 좋은가 해서 1등이 58%로 김기현이었고, 그 다음에 안철수는 12%였는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가 뜨고 이런 여론 가운데 오늘 했더니 보수가 결집을 했어. 65%가, 다시 말해서 김기현이 58%에서 65%로 늘었어요. 안철수는 12에서 9%로 줄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현상에서 보수가 위험을 느끼고 결집하고 있다는 게 이봉규 TV에서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 거 봐서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설치지 않아도 잘 정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게 책임 당원들이야. 국힘당 책임 당원들이. 그러면 그 축제장으로 가면 돼. 그런데 여기서 자꾸 오바를 하고 완장질을 하면 이게 반발 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경고망동 안 하면 윤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예 초조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리고 그런 거 비판하는 건 우리 평론가들이 하면 되지. 그걸 대통령실에서 하면 되나? 우리 평론가들이 안철수 비판하고 뭐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다 하잖아. 근데 왜 그 대통령한테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럼요. 예, 안철수는 제가 이게 칼럼도 많이 썼잖아요. 그럼. 정말 이게 정치의 중요 구비마다 간철수 간보다가 그리고 철수 정치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저쪽을 위하는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키고 박원순 그러고 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우리 평론가들이 다 한다니까. 왜 그러니까. 설치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럼 다 이 표심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 오늘 한 거 보세요. 보수 결집하고 있다니까. 왜 철쳐대고 그래.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다 이게 윤 대통령 네. 어떻게든 이게 개입시키면 후유증이 있으니 그럼 안 돼. 본인의 정책, 본인의 성패로 고유 그렇지. 이렇게 좀 승부를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다 판단해. 대충 이게 윤 대통령하고 누가 지도부가 돼야지 제대로 이게 호흡을 맞추고 원팀이 되고 그거 다 하나의 나오는 운명 공동체니까 판단해서 그럼. 소신과 투표를 할 거니까 그럼. 제 말은 이게 좀 앞으로는 예. 이런 이제 전당대 물을 흐리는 그렇지. 이런 거는 이게 좀 없어야 되겠다. 그렇지. 보고 저는 결론적으로요. 결론 얘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황교안 이 세 명은 저는 안정대로 들어온다 봅니다. 4강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자리 가지고 윤상현이나 강신업, 뭐 조경태 이런 게 좀 다툼이 있지 않을까. 뭐 천하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화랑 컷오프 됩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돼. 이래 되면 이제 뭐 토론 과정에서 정부 순회하면서 다양한 게 있잖아 목소리가 김기현 정통 윤석열 성공 이렇게 정통 보수 놀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뭐 중도 뭐 이렇게 좀 넣고 수도권 그다음에 황교안도 정통 보수 부정선거도 좀 넣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또, 이러면 이게 토론이 재밌어지거든요. 이런 거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 서로 깨끗하게 승부하면 저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축제가 되면서 더 이게 외연이 확장되면서 더 커지는 그리고 더 하나가 되는 이런 이게 정당대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봅니다. 그럼요. 축제로 만듭시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위에 대통령실서부터 우리 보수 우파 지지층까지도 너무 그렇게 말하고 그럴까 뭐 팔딱팔딱 뛰지 말고 그냥 축제장으로 이렇게 다 정리됩니다. 이봉규 TV 설문조사에서 오늘 보여줬어요. 보수는 결집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